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스튜디오에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우리 기업 대표들을 대동하고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방문 후 정부에서 이란과의 MOU 체결로 인한 경제 효과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그런데 벌써부터 외교 성과를 너무 부풀린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MOU라는 것은 그 사업의 정식 계약이 아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해보자는 합의를 서명과 함께 문서로 남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MOU 당사자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휴지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다른 경쟁 상대자와의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 체결 이후에 관련 당사자들이 우리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정부 부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란과 협의와 계약을 구체적으로 성사시켜 나가느냐가 거기에 전적으로 달린 거죠. MOU를 체결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물론이죠. 또 얼마나 네. 잘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텐데 어제 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건설사가 한국 컨소시엄과 MOU를 교환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다른 곳과 또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게 2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연합뉴스가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네. 이란의 교통인프라개발공사와의 20억 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에 관한 MOU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한국 측 당사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4개월 내에 MOU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네. 통보했다는 건데요. 좀 황당한 요구인데요. 네. 이거는 MOU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란 측이 자국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선제 공세를 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주 비용을 우리 기대보다 훨씬 싸게 해달라던가 아니면 기술 이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본 사업 이외에 또 서비스로 좀 더 많은 걸 좀 제공해 달라든가 그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모든 그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네. 보고요. 그러니까 이란 측의 이런 통보에 이렇게 놀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협의해 가야 할까 그거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란이 도로나 철도 건설과 관련된 MOU를 우리랑 맺었는데 또 우리가 아닌 제3자와 실제로도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럼요. MOU 네. 자체가 구속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경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판매자고 이란은 소비자라고 비유를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MOU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있고 판매자가 또 당신에게 팔 의사가 있다는 걸 문서화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소비자인 이란이 판매자인 한국에게 좀 더 가격을 싸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구매했을 때 다른 상품을 좀 서비스로 좀 달라든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네. 외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옆 가게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란이 미국에게 동결된 자산 2조 2천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양국 사이에 또 위기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83년 10월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레바논 베이루트 미 해병대 숙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나서 해병대원 241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미국이 그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미국 내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 20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오랜 송사 끝에 바로 지난달에 미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란을 배후로 인정하고 동결했던 자금을 생존자와 유족의 배상금으로 쓰라고 판결을 했는데 네. 이 때문에 이제 이란 의회에서 이 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미국과 맺었던 핵 합의안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의회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핵 합의를 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사실은 좀 살얼음이고요. 네. 당장 경제 재건을 위해서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란이
이란이 외국과 각종 MOU나 어떤 약속을 하지만 이란은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유동성이 상당히 있어서 네.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야심차게 이렇게 자원 외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MOU 체결을 맺었지만 실속은 없었다 뭐 이런 비판이 네. 있었는데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공기업 정권하고 연계된 도덕적 해이라고 공기업하고 정권이 연계된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당시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에너지 공기업, 그러니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런 공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게 다 금쪽 같은 우리 세금이거든요. 네. 만일 민간 기업이 그 정도 손실을 입었다면 벌써 망했을 거고 관련자들은 아주 크게 문책을 당했을 건데요.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사실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형편이고요. 네. 세금 관련해서는 IMF 때 우량 기업의 헐값 매매나 또 막대하게 투입된 공적 자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세금이 들어가는데 죽어가는 대기업이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이윤을 보게 됐다면 마땅히 국민 앞에 먼저 감사하고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이 안 보인다는 면에서 이건 민간 기업의 또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공기업은 이윤의 가능성이 적고 손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민간 기업이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기업이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윤을 크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기업 취지에 맞지 않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좀 그럼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대선 후보 클린턴과 트럼프로 거의 뭐 정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여론조사 주체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 언행이 미국 주류 사회나 자당인 공화당하고도 차이가 크게 있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를 네. 포함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클린턴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클린턴을 선택할 거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믿고 싶은데 문제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을 아주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미국 중산층, 그러니까 서민의 붕괴,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는 계속되는 테러에 대한 미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진단을 해왔는데요. 저는 선거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분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한 말씀 드리면 네.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한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한 선거. 좀 자세하게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요모조모 따질 거 따지고 그래서 손해 안 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렇지만 배가 고프고 뭐가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면 좀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화가 네. 났다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국민들이 인종과 지역을 떠나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국민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자신들이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또 부모 세대는 중산층이었는데 자신들은 학비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갚느라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워싱턴 정치인들 하는 거를 보니까 또 기존 정당들은 자신들과는 뭐 동떨어진 세계 평화니 뭐 이런 거에서 소위 집안은 돌보지 않고 바깥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몹시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의 언행이 다소 황당하고 거칠어도 이 화난 미국인들은 그 마음을 달래주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측이 합리성과 미국의 진정한 국익이 뭔지 소위 미국의 지성에 호소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할수록 미국 국민들은 불난 가슴에 더 이렇게 석유를 끼얹는 그런 네.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클린턴 측에 이렇게 좀 조언을 하자면 네. 좀
지성보다는 좀 감성에 기반한 그런 선거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해서 미국 서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 도움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성에 기반한 선거 전략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두테르테 대통령도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물고기 밥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트럼프도 충분히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그럼요. 분석도 예, 있는데, 그럼요.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에 대비해서 좀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미국의 대외 전략,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양당 후보가 확정돼서 정식으로 양자 간의 어떤 경쟁이 들어서면 트럼프와 클린턴의 언행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까지는 자당 내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과격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 실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쟁이 들어서면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양자의 공약이 언행이 상당히 수렴할 겁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트럼프도 많이 부드러워질 거고 힐러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딱딱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대외 전략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이변이 있기 힘들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다만 앞으로의 방향은 좀 더 미국 내의 경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서민 중산층을 달래는 기반 위에서 외교 정책도 수행될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우리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군이 하루아침에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주둔 분담금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네.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경제적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만큼 일본과의 동맹이나 관계는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네. 미국이 갈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밀착되는 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미국이 분명히 걸고 넘어질 거고요. 그래서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